당신의 여행은 어떤 모습입니까? 휴식을 위해 떠난 여행이 흥청망청 돈만 쓰는 여행이 되진 않았나요? 여행지가 사진으로만 남은 건 아닌지요? 과하게 먹어 많은 양의 음식 쓰레기를 남기진 않았나요? 그 여행이 혹 당신만 행복한 여행은 아니었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여행과는 조금 다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행자가 즐거우면서도 나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행 말이죠. 살다가 문득 겨우 이것뿐인가? 라고 자문하는 순간이 오면 떠나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난 곳은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위치한 작은 왕국 부탄입니다. 방학이면 배낭 하나 둘러매고 여행을 다닌다는 장은혜 씨. 대학 3학년인 은혜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탄으로의 특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신들의 정원이라는 히말라야,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 어제까지만 해도 큰 빌딩만 보고 왔다가 지금 여기는 조그만 가옥들이랑 그 산이랑 게 어울려서 있는 게 예쁘다는 생각해요. 해발 2,400m 고원에 위치한 부탄의 수도 팀푸는 여느 소도시와는 조금 다른 풍경을 연출합니다. 도시엔 신호등 없이 교통경찰의 수신호로만 차량이 움직이고요. 거리엔 많은 사람들이 부탄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마치 꼭 우리의 명절을 닮았죠. 왕이 통치하는 왕국답게 거리 곳곳엔 왕과 왕비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대를 이어 지켜온 오랜 전통이 아직도 이들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은혜 씨가 이 독특한 나라 부탄으로 여행을 오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죠. 바로 은혜 씨의 부탄 친구 쉐롭 성우입니다. 부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쉐롭은 부탄의 여행 가이드입니다. 부탄을 여행하기 위해선 여행자의 안전과 그들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반드시 현지 가이드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번 은혜 씨의 여행에 쉐롭이 현지 가이드를 자처했습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그 소리를 따라가자 고즈넉한 공원 한복판에 전통 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추는 이 춤은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무용수들의 춤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특별한 축제나 행사가 아니어도 지역 곳곳에서 춤 공연이 펼쳐지는 나라. 그래서 부탄을 여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전통 공연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전통 의상 키라를 입은 여성 무용수들은 춤과 함께
전통 노래를 선보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이 춤으로 표현해서 한 것 같아요. 지금 저 춤도 이런 새처럼 추는 춤. Right. 초등학교 때부터 전통 춤과 노래를 배웠다는 셰럽이 은혜 씨에게 부탄의 춤을 가르쳐 줍니다. 어때요? 어려워. 해보니까 어때요? 어려워. 근데 부탄 춤은 대부분 이런 춤 있잖아요. 릭살이나 별을 다 손만 움직이고 그냥 손하고 다리로. 공연의 마지막은 함께한 모든 이들이 둥그렇게 둘러서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 모양새가 우리의 강강술래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사람들 행렬에 함께하니 은혜 씨도 여행자도 자연스럽게 이곳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부탄을 찾은 다른 외국인들은 이곳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I haven't had a lot of time yet to explore. We just arrived today, but the buildings particularly I found beautiful, and all the artwork on them and the style of them. But we also like to see the cultural things like we were doing this evening here, and to see the old buildings. There's so many different things to see here. 공연이 끝나자 부탄 아이들이 은혜 씨를 둘러쌌습니다. 혹 아이들이 돈을 구걸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여행자들에게 구걸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고요. 여행자들은 길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도록 현지 가이드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은혜 씨와 아이들은 지금 서로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중입니다. Ini kalau Korea mau macam kalau Azim cakap sini dia. Azim kita nama kecil ni. Azim cakap sini lah boleh. 꼭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온 여행자에게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선물합니다. 이 아이들의 맑은 노래소리를 닮은 나라 부탄. 은혜 씨는 그 여행길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부탄의 길은 1km마다 17번의 커브길이 있다고 하죠. 자연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안개까지 자욱합니다. 안개가서 하나도 안 보여. 그냥 하얗게. 위험해. 차는 당연히 거북이 걸음이랍니다. 속도가 느리니 이곳의 풍경은 더 자세히 들어옵니다. 그때 은혜 씨 눈에 포착된 길목 노점상. 참새가 방앗간을 놓칠 순 없겠죠? 잠시 들러보기로 합니다. 와, 옥수수 먼저 봐요. 길목 노점상에는 과일과 채소가 가득입니다. 이거는 오이 진짜 맛있겠다. 한국 오이랑 완전 다른. 호박같이 생긴 이건 오이고요. 제일 남아. 와. 상하지 않게 커다란 바나나 잎으로 감싸 보관한 건 고사리입니다. 아니들 아마 차라리 침날로 수업에 날로 짠지날라. 네네 집에서 만들고 여기 파는 거. 다 오르가닉 여기 있는 거. 오르가닉 유기농으로 만들어가지고. 부탄의 노점상은 모두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됩니다. 길목 노점상마다 판매되는 물건은 달라도 물건 가격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아니 검지는 50mg. 안지 나멜라. 갈때나. 은혜 씨가 복숭아 한 봉지를 고릅니다.
아니 치기는 안 해. 에이. 가린 첼라. 그거야. 와 이런 데도 옥수수가 있네요. 복숭아를 고르고 나니 이번엔 고소한 옥수수 냄새가 코를 자극하네요. 구두장 볼라. 오늘 양볼라. 얼마인지 물어봐 주세요. 아니 감치나라. 가dem치도 쉽죠. 제일 치면 가능하네. 다 쉬운 것들라 초이스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 먹고 싶어. 숯불에 노릇노릇 잘 구워진 옥수수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가린 첼라. 첼라. 내가 낼게요 이번에. 찌기다 아야 영화 같이 세입을 안 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이 일품입니다. 아마 작게나 빈체이나라. 진짜 매라 봐 내가 때문에 일이라 에이 나이도 침소이나라. 에이 근데 나님 조박 감치가 오면은 제가 봐서 두 대질래 옵니다 얄라마. 추르디 감치가 침나지. 저를 봐서 제가 준대 지금 힘들어라 뭐 건드 중이 합치 나들면 몰라. 주셔라 필요 안 되지다 좋아 안 되지 뭐라 니한테 가는 거라 온종일 이곳에서 옥수수를 구워 판 돈으로 아주머니는 자식들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또 쏜다. 그때 척걸라는. 줄고수 전화 숨수 하브라 더 별라 알았으면 다니는데. 정말 줄고수 이 합격이 별라 라다우다 님 놀아 주벨라 그래서 나오다님 되면. 하산에 더 빼내지라 이나라. 유명한 곳인데요? 핫플레이스. 현지 음식도 맛봤으니 다시 길을 떠나볼까요? 그렇게 수도 팀푸에서 차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히말라야 동쪽 기슭에 위치한 푸나카 사원입니다. 부탄의 옛 수도이자 중심지였던 푸나카 사원은 부탄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죠. (17세기) 지어진 이래 지진과 홍수 등을 겪으면서도 이 땅의 믿음을 간직한 이들이 지켜낸 곳. 사원 안으로 들어갈 때면 부탄 사람들은 항상 예를 갖춥니다. 잠깐만요. 라쭈. 여자들이 이런 데 갈 때 이거 꼭 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원에 들어가기 위해 라추를 매는 셰럽의 모습이 참 정갈해 보입니다. 여자들이 아마 15살 되면 다 여자들. 저는 뭐 안 해도 돼요? 괜찮아. 외국인들이 이렇게 바지 입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전통 옷 입고 오면 이거 반드시 내야 돼요. 라추. 여자들이 예를 갖추기 위해 라추를 맨다면 남자들은 캄니를 둘러야 합니다. 아직 그 중에서 신나로 이제 기억하기 못하시면 이제 아직 레스펙이 부러워요. 아니 이거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부탄에서 그들이 지켜온 전통입니다. 여기서 가방 검사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서. 위험한 경험이 없는지. 푸나카 사원에 들어설 때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반드시 가방 검사를 받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는 건 아닌지 혹 사진기를 챙긴 건 아닌지 확인하죠. 꼭만의 배명호라고 여기 안에 사원 안에 있는 유물들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탄 사람들은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유물들이 사진 찍히는 순간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믿는데요. 오랜 세월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부탄의 정신적 중심지인 푸나카 사원.
기거하는 라마 수도승만도 450명이 넘는 이곳에 일반인들 출입이 허용된 것은 1993년부터입니다. 이 빛나가정은 1637년에 지었어요. 샵둥 림포체라고 저희 부탄 발견한 사람이 분이 지었던 곳이에요. This place is quite similar to a place in Ralung. Ralung is in Tibet. Yeah. So I think if you go to Tibet, you can see something similar like this. 푸나카 사원은 17세기에 세워진 라마 불교의 성지라고 불리웁니다. 헌데 이곳엔 입장료가 없습니다. 내국인이건 여행자건 모두 무료. 푸나카 사원뿐 아니라 부탄의 모든 사원은 무료입니다. 이는 부탄만의 고유한 관광 정책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군요. Unique in two ways. One, the country is developing. Same time, they are able to sustain the environment. They see that they have maintained their tradition and cultural heritage. That's the beauty of Bhutan. It gives an example of how you can develop at the same time sustaining the environment. 관광 산업을 위한 개발이 진행되면서도 오랜 전통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존된 나라.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부탄이 여행자를 받기 시작한 것은 1974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여행자들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문화 보존, 친환경,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한 그들만의 관광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여행 경비입니다. You know, a tourist would pay a minimum of $250 and $200, but what is not shared and what's not understood around the world is this $250 is inclusive of guides, your local transportation, your accommodation, your food, your trekking arrangement. So when I say fair distribution of tourism earning, you're talking about now from $250 to $65 goes to the government, and these $65 is used for education, for free medical services, community development, these farm roads. So these money, this $65 is being used for different development and for the welfare of the Bhutanese people. 누군가 부탄을 여행하고 싶다면 먼저 부탄의 현지 여행사와 접촉을 해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와 충분히 소통한 뒤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요. 어떤 여행을 하더라도 하루 $250 내외의 여행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여행자의 여행 경비는 국가의 철저한 관리를 받습니다. So that amount has to go through bank. You are going to send to our Bhutan National Bank. So that amount is not coming directly to me, Blue Poppy Tours and Treks. So from government, they will deduct everything and then they will give, once you are back from, you are coming to Bhutan, you have already entered, then after exiting Bhutan, then only government will give us that balance payment. 그러니까 여행자가 지불하는 여행 경비는 정부를 거쳐 현지 여행사로 들어가는데요. 그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So Bhutan as a high-end destination, which you must remember, as a high-end destination, our tourism principle is guided by high value, low impact. So when we say high value, low impact, we are targeting at mindful, we are targeting at responsible tourists who would come to Bhutan and be mindful about culture and society, but we are also talking about reducing the impact. So that's when high value, low impact. 사실 은혜 씨의 이번 여행은 지금까지의 여행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조금은 제한적이었지만 지역을 살리면서도 지역과 하나 될 수 있었던 여행. 그것은 공정한 여행이었습니다.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고 현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며 현지 음식을 먹고 지역사회에 스며드는 일. 공정여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여행 문화가 자리 잡은 착한 여행의 근원지, 영국.
그 시작은 1988년 대규모 관광지 개발로 인한 폐해에 대해 고민하면서부터라는군요. 그 사이 영국 시민들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But we also are trying to look for holidays that don't use a lot of fuel. Causes no harm to anybody else. I think one should be able to take a holiday and benefit the area. Like discover something that I don't know, some place that I don't know, some culture situation that for me is really new. So it's improving of the person, I think. 영국인들에게 여행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2001년 설립된 한 민간단체의 시작과 함께였습니다. 이곳에서 여행자들의 책임을 강조한 공정여행을 상품화시켜 세상에 내놓은 것이죠. They looked at the term responsible travel and they said, who's going to want to go on one of those holidays? Who is going to want to have a responsible experience? No one is going to like the word responsible. And they thought he was crazy for setting up a business around that. And then 11 years later, we've sold over $100 million worth of holidays. So we've proved that people are interested in that kind of tourism. 이후 영국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공정한 여행에 대한 정책을 갖기 시작했죠. 세계 곳곳에서 공정하고 착한 여행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공정여행 시상식은 2004년부터 9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에게 책임 있는 여행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할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외국인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북촌 한옥마을. 그곳에서 프랑스에서 왔다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 여행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프랑스 여행자들. En fait, on est venu ici parce que j'étudie le coréen à l'université à Paris et que ça fait 4 ans que je veux venir en Corée. Et donc j'ai engrainé mes 2 amis à venir avec moi parce qu'ils n'étaient jamais allés en Asie. Et puis voilà. 이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프랑스 여행자들의 한국 여행에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옛 정서를 조금이나마 느꼈다는 이들. 세 사람이 만나게 될 우리나라의 모습이 점점 궁금해집니다.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프랑스 여행자들이 찾은 곳은 바로 바닷가. 머드 축제로 유명한 한 해수욕장입니다. 매년 7월이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곳. 외국인 여행자들도 많이 보이네요. Oh, it's been great. The service, everybody's friendly down here. It's wonderful. So it's fun. Yeah, this is our first time ever to a Mudfest. We've been all over the world. So this is our first time. So it's kind of nice.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 현장을 찾은 프랑스 여행자들. 근데 어째 표정이 좀 좋지 않네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세 사람이 찾은 곳은 화장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Comme il n'y avait rien pour nous indiquer où se changer, on allait aux toilettes, c'était plus facile et puis voilà. On a profité pour aller aux toilettes. 화장실에서 대충 옷을 갈아입은 세 사람이 이번엔 짐을 맡겨둘 공간을 찾습니다.
작은 보관함에 신발이며 갈아입은 옷, 가방 등을 맡깁니다. 그리곤 곧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들은 이 여행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Par exemple, les casiers ici sont à 5000 won, alors qu'à Busan c'était à 3000 won. Et pour la douche, c'était 1000 won. Bah, disons que d'avoir fait Busan avant, venir ici, on se dit ah c'est plus cher. Par contre ici, il y a moins de monde, l'eau est meilleure, c'est plus agréable. 전체적으로는 만족하지만 보관함 사용료가 일정하지 않다는 불만사. 과연 그것으로 세 사람의 불만사항은 끝이 난 걸까요? 물놀이를 마치고 몸을 씻기 위해 찾은 공용 샤워장. 샤워장 시설 역시 이용료를 받습니다. 물론 여행지의 자연 경관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만족감도 여행자에게는 중요한 인상이 됩니다. Il y a bien des douches, le seul problème c'est que elles sont payantes. En France, le truc c'est qu'on a des douches, mais elles sont directement sur la plage, donc elles sont pas payantes. Et aussi ici elles sont gelées, super froides, donc c'est un peu chiant. Enfin, d'habitude les douches en général, elles sont pas chaudes mais un peu tièdes. 우리나라가 더욱 성장한 여행지가 되려면 여행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행자와 여행지가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여행, 그것이 바로 착한 여행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우리의 여행은 어떻습니까? 여행사들의 상품 홍보와 달리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악몽이 되진 않았나요? 여행사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곤혹을 치렀던 경험은 없습니까?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여행에 익숙해져 있는 여행객들이 문제겠죠. 어떤 제대로 된 여행의 패턴 그리고 현지 사람들하고 다양한 것을 느껴보고 해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못 느껴본 여행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 여행은 그냥 이것이구나 해서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겠죠. 지나치게 과열된 여행사의 경쟁으로 저가의 여행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자의 몫이 됩니다. 때문에 여행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사가 양심을 갖고 또 자격 있는 여행사가 여행 상품을 만들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만이 여행사를 경영하게 하는 방법도 그 여행의 품질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여행으로 가기 위해 설립된 여행정보센터. 여행자가 여행 상품을 선택하기 전 이곳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잘못된 여행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는 가입이 됐는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행사가 등록되지 않은 여행사라면 그 여행사 상품은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행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여행 불편 처리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행자가 피해 입은 내용을 신고하면 이곳에서 여행자와 해당 여행사에게 원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민원을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해당 여행자와 그 불편에 대한 상담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해당 여행사에 답변을 요청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처리하는 그 답변을 받고 저희가 어떤 중재안을 드린 데까지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행 불편 처리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거쳐 중재한 후 마무리됩니다. 여행사와 여행자, 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은 없을까요? 나오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죠? 네. 오신 마음을 한 여행사의 여행 프로그램을 따라가 봤습니다. 명당장이로 또 유명하죠. 경상북도 봉화에서 영양으로 이어지는 1박 2일 여행 상품. 이 상품의 특징은 여행 장소마다 지역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종부의 정선입니다. 시원하죠? 겨울엔 추울 때는 또 따뜻하게 가마솥 쪽에서 끓여요. 아산과 디산이 사돈을 맺으려고 쫙 들어붙어 있는 이 골짜기. 여행 장소마다 스며 있는 갖가지 이야기들을 가이드가 아닌 지역에서 나고 자란 주민이 직접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유서의 선생하고 한 20살 차이나, 정확하게 20살 차이나. 우리 선조가 20살이 더 그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살아온 이들이 사연과 함께 전해주니 좀 더 깊이 있게 여행지를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역 친화적인 여행. 그것이 통했는지 꽤 많은 여행자들이 이 여행 상품을 통해 경북 봉화와 울진, 영양 등을 찾았습니다. 둘, 셋! 겉모습만 스치고 지나가는 여행이 아닌 지역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담긴 여행. 게다가 좋은 사람까지 함께하니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바다는 너무 좋아. 마음 스트레스가 더 죽겠는데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줌마들 너무 좋아하시잖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하잖아요. 뿌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같이 여러 겹까지 나오는 게 많아요. 놀고 먹고 쉬는 것만이 여행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역의 삶을 느끼고 자연에서 휴식하는 여행. 이제 여행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뭘 많이 볼 수 있을까? 또 국내 여행을 많이 해본 상황이래요. 근데 여행이 굉장히 알찬 것 같아요. 1박 2일인데도. 너무 공기도 좋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냥 참 진짜 외국 여행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좋더라고요. 언니 웃는 게 너무 웃겨. 여행지도 음식도 좋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상품은 사실 국가에서 인증받은 우수 여행 상품입니다. 2002년도부터 실시돼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다는 우수 여행 상품 인증제도. 공정여행을 지향하는 우수 여행 상품은 안정성과 공정성, 독창성, 시장성을 모두 평가해 인증받게 됩니다. 여행 상품에 대한 기준을 일반 여행 소비자들에게 제시하여 여행 소비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여행 상품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행 상품 공급자인 여행사들 스스로 공정한 보다 좋은 여행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사와 여행자에게 좀 더 공정한 여행의 기준을 제시하는 우수 여행 상품 인증제도. 올해도 총 117개의 여행 상품이 우수 여행 상품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관광객은 단지 구경을 하기 위해 여행하는 사람일 뿐이지만 여행자는 만남과 배움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이라죠.
부탄에서 은혜 씨는 온전히 여행자였습니다. 여행은 또 은혜 씨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들어가요? 응. 양말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도 돼요. 구수장보. 구수장보라. 여행지의 문화와 풍습을 잘 알고 싶다면 현지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먼저 스님 앉아. 우리 문화에는 먼저 스님 앉아야 돼서. 여기 할머니 옆에? 여기 앉아도 되거든요.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앉아요. 올해로 84세가 되는 셰럽의 외할머니와 이 집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아버지. 어머니는 손님이 오자마자 바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해볼게요. 물으라. 아무튼 또 왔으면 세상이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부탄에서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이라는군요. 밥과 찬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 할머니가 신에 대한 감사로 밥알을 던지시는데요. 우리의 고수레와 닮았습니다. 아까는 떠서 온다. 밥 먹을 때마다 이거 해야 된다. 밥과 함께 먹는 부탄의 대표 음식은 주마. 모양이나 맛으로 치자면 우리네 순대쯤 될까요? 이거 시켰네 밥 좀.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제 순대와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 그래도 맛이 좀 달라요. 문화마다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소박하지만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참 가슴 따뜻해지는 밥상입니다. 이거 따뜻하게 넣어야 돼. 식사가 끝나고 셰럽의 아버지가 은혜 씨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탐스럽게 열린 복숭아네요. 복숭아가 제철인 요즘 셰럽 가족은 식사 후 이곳에 나와 복숭아를 직접 따서 먹는다는군요. Good. How is the taste of this? Oh, it's very delicious and Delicious. sweet. Sweet. You like it? Yeah. It's like a Korean spoon. Korea, you have this type of Yes. peaches. I see. Delicious. 나 부탄 갔다 도서 팀에 아빠. How is Bhutan? Okay, Bhutan. It's clean and peaceful. I like it. 언덕에 앉으니 저 멀리 공항이 보입니다. तीन लगते चनिम दावने बेते जुंगी रोदम सभी भाल बेटस दो उनसे की नमे नम चचा पे चिम चप पे घूमे तो नम पूरा सेमा में थे हम तो लोग तीन आनी गरलम दने बीच में ते डेवलप जुमे 바글라 남도 통기보다 좀 없으면 남도 더 마부 남도 더 먹을래 해물래 유이되는 얘기디 그러지 않게 남도 더 이제 तीन 부탄 같이 컨트리 데벨롭먼트 투리즘 마음이 와진다베 같이 개가 아니 갈랑아 봐 culture and 두면 value 민마타는 된 것도 좀 아치스베 와진다 아니면 ताते टारमाटर रूप जुंगी प्लान रो निमे मेनते by 2013 로 1 lakh tourists should come plan 목표 plan 로 1 lakh tourists 여행객은 늘어나겠죠. 그래도 전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한 부탄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초대해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이보다 정겨운 인사가 어디 있을까요? Thank you very much. 여기까지 안 나오시면 되는데. 이보다 정겨운 배웅이 또 어디 있을까요? 럭드 제겔라. 럭드 제게 study hard 곱고 맑은 눈빛을 보내준 이들이여 하늘만큼 땅만큼 고맙습니다. 부탄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은혜 씨가 알고 있던 공정 여행은
조금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자만의 책임을 강조한 여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부탄이 다른 여행지보다 좀 더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깨끗한 이곳의 자연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부탄의 관광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경험했던 여행 때문입니다. 부탄 친구 셰랍이 같이 부탄 소개시켜주고 많은 정보를 줘서 혼자 여행했으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소비가 아닌 관계로 보는 여행의 새로운 시선. 공정여행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에서 공정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여행 활동가 김미성 씨가 강원도 인제에 있는 곰배령을 찾았습니다. 이하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화드렸던 네. 김미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이하영 씨는 곰배령에서만 20년을 산 마을 주민입니다. 네, 한창이더라고요. 네. 들어오세요. 네. 상미가 싹 들어나가요. 곰배령에 대해서라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그녀죠. 저는 솔직히 이제 곰배령을 잘 모르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 여기는 정말 꽃이 많아요. 한 160가지 정도 되는 꽃들이 그 봄부터 피고 지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꽃들을 하나씩 그려보는 거죠. 엽서처럼 만들어갖고 자기에게 편지를 써본다든가 그런 것도 해보면서 야생화랑 친해질 수 있고요.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네. 지속 가능한 공정여행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여행지에서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체험을 한다는 건 그곳을 알아간다는 것일 테니까요. 여기 있어, 예쁜 거 있어. 여기 물봉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게 봉산이에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여기 다 꽃마다 이렇게 이슬을 달고 서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여쁜 꽃들이 그 길을 지키며 서 있는 곳. 사계절 다양하게 피는 야생화는 이제 곰배령의 상징이 됐습니다. 곰배령의 색깔을 품은 야생화를 직접 엽서에 그린 후 손편지를 쓰는 체험 프로그램. 자신이 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여행자는 곰배령을 다시 생각하겠죠. 곰배령의 야생화와 함께 말이죠. 직접 만든 엽서를 여행지에서 나한테 써서 보낸다는데 나중에 받았을 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하영 씨가 제안하는 곰배령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머리는 이파리가 크잖아요. 곰배령 야생에서 직접 키우는 채소에 대해 배우고 맛볼 수도 있습니다. 살살 뜯어주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뿌리가 잘 보존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한 열흘 정도는 또 새 잎이 올라와요. 되게 고마운 풀, 친근한 풀. 직접 단 채소로 차린 밥상. 자연의 선물을 받게 된 여행자들은 저절로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냥 녹슬고 있는 저 하우스가 저녁 식사 시간, 근처 주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낮에 직접 딴 머위로 주민들이 즐기는 음식. 바로 머위 잎으로 싼 숯불 바비큐입니다. 고기 깊숙이 머위 향이 배어 입맛을 더욱 돋운다고 하네요. 아니, 제 줄기 먹는데 머위쌈을 제대로 쌌어요. 우리는 위액이라는 게 나오잖아. 위 자체에서도 효소가 나오는데 거기다 또 첨가를 하니까 위가 드실만하시죠? 그러니까 음식에 넣는 거예요. 분위기가 편해지자 주민들이 한마디씩 건넵니다. 그 농촌 체험을
반일 체험도 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마을 분들이 거기다가 힘을 쏟으면 그래도 수익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니까. 참 필요 없는 걸 많이 갖고 와서 먹지도 않고 참 많이 버리고 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은 종이컵 막 이런 것도. 종이컵, 그러니까 호일, 뭐 쌈 이런 거 도시에서 슈퍼에서 그렇게 사올 필요 없다. 그 돈 아끼시고 우리가 그걸 제공해주고 지식을 전해주고 그분들 맛있게 드시고 가면 쓰레기 없고 배우는 거 있고 건강 좋고 그리고 그러신 만큼 저희한테 페이를 지불해 주시면 그게 돌아가겠죠. 공정 그 여행이 그런 게 유지가 되려면은 사실은 삼위일체가 돼서 다 맞아야 되거든요. 예.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사람. 체력은 국력이야. 그런 거 좋아. 공정여행은 여행을 만드는 사람과 여행자, 현지 주민이 서로 소통이 돼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곰배령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미성 씨가 길을 나섭니다. 산에 오르는 여행자를 위해 연잎으로 싼 주먹밥을 항상 준비한다는 이하영 씨. 곰배령에서 나고 자란 것들로 만들었다는군요. 프리한기에 취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정을 나누고 나니 곰배령에 대한 애정이 절로 생겨납니다. 한계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과 마주하고 있는 전봉산 능선의 곰배령. 아이고, 예. 어디 먼 길로 해발 1164m의 곰배령 산행에 이곳에 17년째 살고 있는 지어룡 씨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지어룡입니다. 네. 그런데 숲 안으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출증을 받으셔야 돼요. 아,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예. 요거를 이렇게 걸으시고. 네. 여기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인원이 제한이 되는 거네요? 예. 200명만 특별히 선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금메달로 200명 안에 들어가요? 예, 200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시장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실까요? 곰배령은 국내에서도 생태 보존이 뛰어난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곳은 워낙 많은 개체가 사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락거리는 이렇게 다니시면 훼손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최대 인원을 이렇게 200명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보호하면서 네, 보호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야생이 잘 보존돼 있다는 말일 텐데요. 다양한 식물 군락을 볼 수 있는 곰배령은 1982년 설악산과 함께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따라 곰배령을 반쯤 올랐을까요? 이 징검다리를 건너게 되면 진짜 곰배령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아까 그 길하고 많이 틀리죠? 네,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 그 길이 좀 산책로 같은 느낌이면 여긴 정말 이제 산이다라는 느낌이 네, 들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네. 딱 바뀌었어요. 네, 순식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야, 드디어 이제 문이 열립니다. 와, 시원하네요. 바람 불어서. 네. 와. 갑자기 이렇게 막 숲에 있다가 시야가 이렇게 확 트이면서 숲의 터널로. 와. 우와. 와, 그렇죠. 네. 이게 곰배령이에요. 여기가 그 유명하던 곰배령. 와. 네, 저쪽은 이제 설악산. 설악산을 마주보고 있어요. 아, 이래서 천상의 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향. 네. 그렇죠. 그게 곰들. 둥근 이질풀, 곰치 등 야생화는 물론 한반도 식물종의 20%인 846종이 바로 이 천상의 화원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풍경을 바라본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염되지 않은 곳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워낙 뭐 어디가 좋다라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인터넷에서 하루에 200명만 제한된다 이러니까 그 제한되는 곳이 저희 그 속에 속해보고 싶고 한번 꼭 더 오염되고 더 망가지기 전에 한번 와보고 싶다. 벤치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아 그거 좀 파이다 이랬거든. 좀의 관리비를 받더라도 그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 올라오고 나니까 아 그게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지켜야 되겠다. 너무 이게 그게 있으면은 깨질 것 같아.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한 만큼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공정여행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이런 공정여행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면 그 여행자와 그 여행지와 친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가면 단순히 내가 가서 보고 돌아왔던 여행지가 아니라 그 여행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 친밀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행은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여는 일. 새로운 여행은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여행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여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정한 과정과 건전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게 될 때 여행은 여행자를 바꾸고 여행자는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착한 여행은 바로 당신이 만들 수 있습니다. The truth is, responsible travel is a mindset. It's a way of approaching the world around you. You want to be a responsible traveler, maintain your curiosity about the world. Ask questions about the places you're going to. When you're booking your holiday with your tour operator, ask them questions about where you're going. Ask them if the money that you're giving them is going to benefit the destination, but feeling less like a tourist and feeling more like you're really part of the place that you've gone to. We wrote a prelude to our own fairy tale and bought a parachute at a church rummage sale, and with a means so